안녕하세요. 제가요, 한 손으로 음악을 좋아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악기를 다루지 못했어요. 한 손으로 어떻게 악기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간단하게 뭐 하나 부를 수 있거든요. 혼자 부르는 거 아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알죠? 크게 부르면은 제일 크게 부르는 사람한테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진짜 있고 여기 시중에서 못 먹어보는 그런 초콜릿이에요. 자,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시작 크게 이제. 한번 딱 한번 해봐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네. 저만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시작. 퐁당 돌을 던지자. 나 몰래 돌을 던지자. 퐁. 앉아. 앉아. 초콜릿을 초콜릿을 주려 했는데 화면도 못 찍고 왔대. 노래 부르잖아. 야, 내가 노래 부르면은 초콜릿을 준다 했는데 먹기 싫죠? 좀 기회를 또 줄게요. 요번에 이 강의할 때 좀 많이 좀 말해주면은 뭐 이거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면 드릴게요. 초콜릿.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 제가요 오늘 아침에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제가 눈을 수술해가지고 눈에 물이 뜨거 만돼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감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미용실 가서 감겨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르지도 않아도 내일 머리를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고 강의로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강의는 참여를 원합니다. 참여. 어떻게든 뭐든 궁금한 점 있으면 손 무조건 들어보세요. 그리고 참여해 주시면 제가 초콜릿 드릴게요. 그냥 아무 질문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막 해주세요. 진짜 드립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되겠죠? 자, 소리 크게 지는 사람, 방금 소리 크게 지는 사람 손 나와요. 가져가세요. 여기 한 개씩 가져가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이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넣을 수 있나요? 뭔가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못 넣죠.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네 강의에 보면은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마땅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주제를 정한 다음부터 이 강의의 주제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어떻게 넣는지 강의를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 길을 오다 보니까 있나는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 있죠? 지금 몰라요?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 몰라요?
알아요? 뭔데요? 봤어요? 잘 모르시겠는데, 왜 공공기관 가면 바닥에 노랗게 깔려있는 거 있죠? 예, 그 노랗게 깔려있는 게 점자 유도 블록이에요. 그걸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으라고 만들었는데, 그럼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유도 블록을 밟아가지고 느끼고 알까요? 모르겠죠? 예, 근데 시각장애인들 보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본다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죠? 시각장애인들은 전부 다 보이는 깜깜한 전맹이신 분들이 소수이고, 웬만하신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장이 구별이 돼요. 밝고 어두운 정도를.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어지간히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아시겠죠? 제가 강사 교육을 갈 때 시각장애인 중에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라 합니다. 이 중에 맞는 표현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맞아요. 자, 근데 장애우는 왜 틀리냐? 한자로 장애우의 우자가 버두자예요. 친구들한테 쓰는 말이죠. 만약에 할아버지분한테 장애우님 이래가지고 전치로 붙인다 해도 우라 말이 친구한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장애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요. 사실 이게 89년도까지는 정해진 이름이에요.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애자라 불렀어요. 근데 장애자의 자체가 nom자자예요. 한자로 nom자자인데, 우리 nom자 어떤 데 쓰죠? 아니, nom자, 도둑놈, 나쁜 놈, 또 뭐있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nom자를 안 좋게 써가지고 어감이 좋지 않다 해요. 장애인자로 고쳐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고 또 일반 정상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제가 장애인이면 여러분들 장애인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상인이고 일반인이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정상인이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죠. 듣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장애인한테 있을 때. 자, 근데 이 장애인이란 말과 비장애인이란 말을 굳이 써야 되냐? 굳이 그냥 의미만 알고 아무 때나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왜 독도라고 부르죠? 그렇게 명칭이 중요한 거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장애 유형은 처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내부 장애로 나눠집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장애가 8가지의 장애 유형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뇌출을 한 방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지체장애, 뇌물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신장애를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정신장애로 뉴스가 많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있게
장애를 이겨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저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특별한 친구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친구는 처음부터 저랑 그렇게 특별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학교도 한 명은 정부였고 점정고등학교였고 한 명은 문창고등학교였어요. 함창고등학교였어요. 그 두 명이 특별한 건 좀 나중에 일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뇌출혈에 걸려가지고 종아리다치에 있으니까 이 두 친구도 그 다른 친구 여러 명 찾아주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일부였어요. 자, 근데요 이 두 친구는 제가 뇌출혈 치료를 거의 마치고 그리고 재활운동을 어지간히 한 다음에 집에 내려왔을 때 틈만 나면 와주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많이 와주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언어장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왜 TV에 오면 장애인군요. 안녕하세요를 말할 때 안녕하 이래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보다 심했을 거예요. 되게 심했는데 그걸 제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없었고 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줄 게 없는데 받을 게 없는데 그 애들은 중학교 친구였다니 이거 하나만으로 저를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저희 집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결혼식 한대요. 결혼한대요. 결혼한대요. 결혼한대.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난 결혼한다. 네가 좀 축하해줘라. 내 결혼식에 좀 와줘라. 이러는 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야, 진짜가 됐니?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행사를 하면은 행사하는 쪽 입장 우리나라 정도가 그래요. 행사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장애인들은 그렇게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좀 아픈 일인데 저 같은 장애인들이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고 저도 가는 걸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다 잘 돼 있다면 가서 뭐 제 불편함없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쪽에는 잘 가지 않아요. 그 다시 결혼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결혼식 날 제가 결혼을 좀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나머지 한 친구한테 네가 와서 뭐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날 결혼식 당일날 그 친구의 아버지 차를 타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은 다 봤어요. 결혼식은 다 봤는데 마지막에 신랑 신부 친구들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 제가 신랑 옆에 있었거든요. 사진을 찍기 전에 신랑의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줘서 정말 고맙다.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때 장면은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말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혼식 끝났어요. 결혼식 끝나가지고 뭘 먹죠? 점심을 먹는데 보통 결혼식은 뭘 먹나요? 맛있는 거? 뒤에 선생님들 결혼식 가면 뭘 먹나요? 뷔페 누구? 손? 네, 감사합니다. 뷔페를 먹잖아요. 자, 그럼 뷔페 음식을 제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한 분이 좀 전담을 해줘가지고 초콜릿 배달 좀 해주세요. 방금 한 사람한테. 예. 뷔페 음식을 먹으면은 친구들이 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어떤 음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맛있는 거? 저 어릴 적에 엄마가 음식을 가지고 와주면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탕수육 많이 가지고 와.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 장애를 가진 뒤에는 음식을 받을 때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지저분하게 먹으면 안 되고 선생님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들이 초콜릿 많이 가져갔지만 좀 이따 고학년들이 좀 적게 먹어야 돼요. 그거 좀 주세요. 자, 뷔페 음식을 먹으면은 깔끔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먹으려면 먹는 게 어때야 돼요? 변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말입니다. 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 이렇게 말 안 하고, 야, 먹기 좀 편한 것 좀 가지고 와라. 먹기 편한 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끝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은 누가 할게요? 자, 저에게는 5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한테 제가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이라 기억을 잘 안 나는데 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동생이 아기 때 제가 굴리다가 애 팔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걔가. 그래 그걸 나중에 병원 가서 알았고 한때까지 치료를 마쳤습니다. 또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제가 혼이 나면 물을 쾅 하고 닦고 어떡하죠? 기분 나빠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쾅 하고 닦으려니까 갑자기 깍!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동생이 문틈에 손이 찡겨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지금도 소리 돋아요. 그때 그 당시만 생각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제가 그래가 그다음부터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 PC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좀 타이밍 맞춰서 해주세요. 당시 PC방이 생겨가지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그래가지고 PC방에서 어울린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동생 지갑에 손을 댔어요. 걸려가지고 죽으라고 혼나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고쳐먹었습니다. 네. 그냥 합법적으로 빌려가면 된다 라고 해서 동생 돈을 빌려갔는데 엄마가 이걸 딱 보고 형제간에 동물에는 안 된다면서 무지하게 혼을 냈습니다. 동생이 더 혼냈어요. 근데요 이런 동생은 제가 나중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제 동생이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빵이 있어가지고 엄마 이 빵 먹어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네 동생이 네 먹으면 네 오면 같이 먹으라고 냅둔 빵이다. 예, 그렇게 되게요. 아무튼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뇌출혈이 걸릴 때가 동생이 중2를 올라갈 때쯤이거든요. 그 중2면은 어떤 거 있는지 아시죠? 아, 모르시나? 중2 때 사춘기란 게 와요. 그 사춘기 때 사춘기 때 가보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였는데 제가 당시 뇌출혈로 병원에서 사경을 해보니까 동생은 그렇게 좋은 사춘기 시절을 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성적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동생 같은 경우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학 경시 나가라고 선생이 학교 쌤이 보내던 애였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방 공립대 정도는 충분히 갈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가더라고요. 전문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런 동생은요, 제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집에 오니까 제가 처음에 소변으로 움직여가지고 가서 누지를 못했어요. 와가지고 누구해줘야 되는데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제 소변한 말했다 그러면은 누기로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좀 먹고 싶어 이러면은 또 엄마는 살찐다고 안 사줘요. 동생은 원래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형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가더니 요즘엔 이 음식 먹더라, 형도 먹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동생이 있다는 걸 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장애가 있은 이유로 동생이 정말 좋은 동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알지 모르겠지만 알면서 해줄 게 별로 없어서 아쉬울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기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저는 27살부터 대학생활을 시작을 해요. 학교가 숭실사이버대학교라고 사이버대학교예요. 일반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사이버대를 다녔습니다. 과가 사회복지학과예요. 이 과는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줍니다. 대신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 기관에 나가서 실습을 좀 해야 돼요. 저는 되게 불편한 공부했어요. 지금은 아닌데 제가 제 이름도 글씨를 못 썼거든요. 그런 상태로 실습을 요청을 했는데 부탁을 하니까 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몽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배려로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의 주요 계획표는 1회 계절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자, 이제 계절학교 프로그램 때인데 상주 승마장으로 장애학생들을 데리고 체험을 나간 적이 있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내리고 나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같이 실습원 친구는 선생님 말을 듣고 애들 준비시키고 막 일을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장애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기서 뽕뽕을 싶었습니다. 딱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딱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제자기가 돌아오는 길을 처음 타고 갔던 버스를 타지 않고 아는 선생님 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 상태가 있을 거예요. 옆에서 딱 건드리면 눈물 주르륵 그런 상태로 복제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습 때 일이 이 상조 승마처럼 슬픈 날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그 뭐냐 도바지 개체학교 프로그램인데 요번에 좀 일찍 끝났어요. 수업이 일찍 끝나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제 후배에 청각장애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아무것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영상을 봐도 그냥 그림만 보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담당 선생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자막을 쳐주는 게 있더라고요. 올리는 게. 그래가 자막을 올려주시는데 저는 그걸 보고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 있던 다른 창의 학생들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영상만 보면 되니까. 근데 제 옆에 청각장애인 학생은 어땠을까요? 자막을 적어주래? 왜 적어주지? 내가 못 듣는구나. 내가 못 들어서 저걸 적어주는구나. 내가 청각장애인이구나. 이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걸 저는 그날 일지를 적는데 수업이 일찍 끝나서 담당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제 옆에 청각장애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 저에게 기분 나빴을 것이다. 이런 글을 듣고 다음날 그 실습 담당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너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칭찬이라 가지고 그 대비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이 영상을 틀어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영상을 틀었는데 자연히 자막이 나오는 영상이 뭐 있죠? 뒤에 선생님 자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상 몰라요? 외화물을 틀면 우리 외국 영화 보면은 자막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쵸? 혹시 여기 외국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자막 없이 보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으실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영상 하나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제안한 대로 외화물을 틀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때 실습을 하면서 제가 몸을 써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복지관이 선생님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던 때예요. 저도 실습을 했으니까 청소를 해야 됐죠. 제가 배당받은 구역이 되게 쉬운 구역이었는데 불구하고 화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못할 줄 아신 거죠. 제가 청소를. 그래서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밀대자루를 들고 와서 밀대질을 하려고 하니까 신용을 해야 됐잖아요. 딱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나게 해가지고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 끝낸 적도 있습니다. 이번 실습 이때 실습 때는 상조 승마장처럼 되게 슬픈 날도 있었어요. 근데 청각장애인 학생이
기분 나빠질 지적하고 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 몸이 멧돼지라는 걸 할 수 있는 몸이란 거, 그냥 해보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걸 알았던 좋은 실습생 생활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밀돼지라는 거를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거는 얘기할게요. 이거. 자,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에 걸리신 사람들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꼽아야 되는데, 그 뇌졸중 걸리신 분들이 절 보세요. 여기 목 밑에 구멍 있죠? 상처. 이 상처가 호흡기를 꼽아줬던 자리예요.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은 여기에 상처가 나 있어요. 호흡기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이 뇌졸중에 걸리면은 치료하기 그 병이 발병한 후부터 여기 가래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래를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근데 저는 남들보다 가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래를 뽑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멍을 내면 말을 못해요. 말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나오는데 가래를 뽑아야 되겠고, 뭐 아무거나도 해봐야 됐잖아요. 제가 그 당시 머리 갔다 갔다 돌리는 거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오면 머리를 막 돌려요. 그러면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걸 보고 저한테 묻습니다.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질문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에 가래 뽑아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가래를 뽑아요. 근데요, 이 가래 뽑아주는 건 그냥 관다라고요. 며칠 뒤에 물이 부족하더라고요. 물이 부족해서 또 이제 막 고개를 돌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요. 한참 동안 있으니까 몇 사람이 와가지고 토의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야, 이거 뭐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근데 가래 뽑아줄까라는 말은 나왔어요. 가래 뽑아줄까라는 말은 나왔는데 물이 부족한데 물 줄까라는 말은 죽으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제 피를 뽑아보더니 물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물을 주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제가 밀돼지라는 걸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눌러주세요.
예, 이 다음으로 제가 시를 짓거든요. 이거 누가 좀, 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민들레시 지은이 신준석 바람아 나를 실어다오 유년기에 너로 세상을 본다 난 정처 없이 떠돌며 한 나그네 되어 평생의 보금자리 찾는다 보금자리 명당 따로 있으랴 내가 앉아 뿌리 내린 곳 이곳이 명당이지 길가에 이름 없이 뿌리 내어 꽃 한 송이 피어낸 나는 늘레라오. 예,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제가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계정을 운영을 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좀 보시면은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시원하다는 걸 자주 봐가지고 글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 좀 많이 와주세요. 원래는 저 이용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걸 좀 잘못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자주 들어오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예, 넘어갈게요. 제가 글을 찍기 시작해서 상을 받았어요. 한쪽은 안동이고 한쪽은 서울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시를 지어가지고 상 탄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눌러주세요. 이게 상을 받은 시예요. 근데요, 이거 지을 때, 이 시를 지을 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글을 적고, 뭐, 5만 걸 다 합쳐가지고, 이 시를 짓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넘어갈게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도록 하죠. 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도 급항에 와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양 레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소감 어떠신가요? 이렇게 멀고 바다까지 오는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오늘 여행 정말 기대가 돼요. 글자도 어려웠습니다. 자, 뭐가 제일 기대되나요? 오늘 하루 동안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빠이. 옷 갈아입으러 가자. 네. 싫어요. 영화는 스스로 신읍시다 여러분. 오 대박. 너무. 저를 백발 좋았었어요. 아니야 그러나 너도 들어갈 수 있게 권력의 제어가 있대. 권력의 제어요? 네. 지금은 저 타러 갈 것 같다 들어가.
지금 얼굴이요? 아, 죄송해요. 마지막이요. 아니야, 조용히 하셔야 돼요. 갯벌이나 해변 같은 곳은 저를 들어줄 수 있는 엄청 힘센 사람이 아니면 가치가 엄두를 못 냈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바다 휠체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저는 약간 제가 못 할 줄 알았거든요. 두 개를 이렇게 내려가서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첫 경험이었어요. 개발 처음 왔는데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바지락도 캐고 좀 먼저 좀 시간을 쓰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아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인이 본 거? 이걸 한번 만들고 싶으시죠? 이걸로 칼국수 칼국수 말고 뭐가 있나요? 전 칼국수 먹었어요. 칼국수에 회도 주문하니까 소주가 알겠습니다. 아 그렇네. 저희 회. 아. 그럼요. 진짜 맛있다.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중간에 있었는데 나만 붙어 있잖아. 그래서 반갑고 수영을 해야지 하고 바다 먹을 수 있으니까 바다 한번 나는 이거 가위바위보. 아, 예! 아, 예! 진짜 재밌었어요. 소리 겁나 들었어요. 아니, 여기 다 녹화돼. 진짜 재밌었어요. 딱 떴을 때 두 개를 바다가 보이고 맞아. 너무 좋은 거야. 딱 밑에는 짧게 먹어. 처음 올라가니까 그냥 먹을 거 없고 맞아. 밑간 사막. 진짜 진짜 와. 요실 겸 산책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하루밖에 못했지만 진짜 너무 많으려고 스푼이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약간 할 수 있는 게 많이 품이 넓지 않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기분이라고 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장애인분들도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동적으로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할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해양성부에서 그 해양 레저를 너무 정말 쉬워졌던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요. 이제 끝이에요. 좀 지루했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앞에 보이는 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요. 이거 만드는데? 아, 예. 손가락이 펴져 있는, 3개요? 제가 물은 거는 손가락의 개수를 물었지 펴져 있는 손가락의 개수를 물은 건 아니에요. 5개죠? 그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펴져 있는 3개의 손가락만 보듯 딱 보면 장애인이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마저 2개의 손가락을 보기 위해서 다시 온다면은 그 장애인도 좀 다른 면이 보일 거라는 얘기죠. 자,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점심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 평소에 장애인한테 궁금한 거 물으시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다 말해 드릴게요. 이런 거 물어도 돼요. 제가 이런 거 준비했는데 저기 그래 앉아 있지만 똥은 어떻게 넣어요? 이래 물으면은 제가 이 말해줄게요. 자 물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에? 지금 이래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손으로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쪽이 다 마비예요. 이쪽이 다 마비라 가지고 이쪽이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로 방향을 잡고 다리를 손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아까 밀대 청소할 때는요 좀 곤란해서예요. 제가 휠체어를 많이 움직여서 한 건데 발을 구르면서 밀대를 잡고 합니다. 또 물을 거 뭐 있어요? 뭐요? 우리 몸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 머리죠. 그 머리가 저는 머리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내리는 곳이 이쪽은 다 명령을 못 내리게 됐어요. 그럼 못 움직이겠죠. 못 움직이겠죠. 내가 움직여라 막 이래도 여기만 이래 움직이고 여기는 못 움직여요. 재활이란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알게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는데 이만큼 빼고 다 다쳤어. 그래도 뇌는 이런 역할을 해요. 조금만 살아있으면 이 조그만 살아있는 뇌가 나머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뭐 좀 신호를 많이 보내줘야 되겠죠. 뇌에서 움직이라고. 그래서 팔을 저는 아예 쓰지는 못했는데 조금 움직이잖아요. 이게 재활을 좀 해가지고 그나마 움직인 거고, 여기 이팔과 다리도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뇌출혈이 걸리고 나서는 전신 마비였거든요. 몸 전체가 다 마비였어요. 그래서 말도 못했고 처음에 침을 삼키지는 못해가지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이거 주사 맞고 또 콧줄로 이 식도로 바로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로 영양분을 다 넣었어요. 자, 또 질문 없어요? 뭐야, 어떤 거? 아까 손든 사람 아니에요. 자, 뭐 어떤 질문? 저는 2006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2006년도 3월 5일에 대학을 3월 3일에 입학했어요. 대학을 3월 3일에 입학했는데
제가 대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뇌출에 걸려가지고 가요. 제가 대학 생활에서 유일하게 즐겼던 것은 신입생 환영회 한 번 딱 즐기고 즐기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 누구? 뭐 어떤 거요? 아, 저 아까 뇌에서 모든 신경을 다 총괄한다고 말했죠. 근데 저의 뇌에도 당연히 혈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관이 태어나면서 기형인 사람이 있어요. 왜 혈관이 이렇게 쭉 뻗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동그랗게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똑 터져가지고 머리에 피가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뇌가 다치게 된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